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단기 영어 대표 강사 조태정입니다. 일단 2019년도 4월 6일 시행 국가직 시험 치르시느라고 너무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옆에서 좀 제가 많이 지켜보지만 뭐 정말 없는 시간들 쥐어 짜내가면서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그 결과들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수월하게 좀 평이하게 출제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이제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영어는 방향성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방향성과 오늘 시험의 어떤 출제 모습이 거의 좀 유사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한시름 놓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들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맞춰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오늘 시험에 대해서 또 평가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일단은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 또 이제 우리 남아있는 시험들 또 지방직도 또 이제 서울시도 또 교육행정직도 이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국가직 시험 한번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국가직 시험은요 여지껏 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어휘 문제 네 문제 나왔던 거 항상 그래왔던 대로 또 출제되었고요. 그다음 또 문법이 네 문제 또 출제되었죠. 그다음 또 생활영어 두 문제 출제되었고요. 또 독해 1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독해는 유형별로 섞여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주제문 문제가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서 아마도 독해에서도 약간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잘 풀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어휘는 뭐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제 뭐 discern, 뭐 distinguish, 뭐 구별하다 뜻을 갖고 있는 이런 동사들 구별할 줄 아느냐 또는 뭐 stand out 뭐 이 말과 동의어인 그렇죠 이런 말들 찾아내봐라 이런 얘기였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compulsory, 뭐 mandatory 우리 맨날 수업 시간 했던 그런 단어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동의어를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어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여느 시험과 좀 다르게 좀 많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들 많이들 맞추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난이도는 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걸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문제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뭐 우리 이제 이어 동사 항상 나왔던 거 이제 그 정도만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그게 좀 중상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중 혹은 중하 정도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법이 이제 우리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두 문제는 이제 영작 형태 나왔고요. 두 문제는 이제 박스 형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 해법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영작 문제가 좀 약간 독특성 있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같이 한번 이따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한 문제는 기존의 출제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영어 두 문제는 뭐 너무나도 쉽게 출제됐습니다. 이제 제가 그 계속 이제 그 우리 동영 시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활영어가 실제 시험장 가면 굉장히 쉽게 출제될 테니까 여기서 나오는 점수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대로 아마 좀 반영이 되어서 좀 쉽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독해 문제도 뭐 그렇게 뭐 소재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뭐 그냥 글도 쭉 술술 잘 읽혀 나가는 특별하게 이제 어려운 문장들 섞여 있지 않은 그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시간은 아마 25분 언더로 좀 푸실 수 있는 수험생들이 좀 많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제 뭐 글의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답이 좀 앞에서 좀 미리 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시간적인 안배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어가 근데 전반적으로 길게 출제가 돼서 국어 때문에 시간 소비가 많았었기 때문에 영어 와가지고 좀 당황을 했다라는 수험생들 좀 평가가 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와서는 좀 약간 안정을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출제 구성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독해는 이제 뭐 이렇게 주제, 요지, 제목, 지표, 필자 주장 세 문제 나왔고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말 보기로 돼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시간이 좀 세이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빈칸 추론 문제 나왔는데 하나 이제 앞에 빈칸이 앞에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뭐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건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을 이제 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냈고 항상 해왔던 대로 삽입 한 문제, 삭제 한 문제, 순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0문제를 구성을 해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독해 이제 줄은 거의 170줄을 주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168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68줄이었으니까 170줄 어라운드로 계속 시험을 출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이제 감안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직도 아마 별반 차이 없이 나올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가시면 되는데 제가 먼저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2018년도 시험을 제가 딱 보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의 시험이 독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 같다. 다만 길게만 길게 출제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얘기가 이번에 적중이라고 하면 좀 약간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아마 어느 정도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라는 것들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휘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성을 둘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제 갈수록 단어의 어떤 난이도랄까 이런 것들은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없고 기본 단어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번 시험에 잘 녹아져서 반영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국어, 영어, 한국사를 세 과목을 60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풀이 어떤 뭐랄까 시간 안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시험이 그렇게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뭐 360을 이제 제가 뭐 만들고 이제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서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좀 그래도 좀 잘했다라고 좀 자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 한 문항 한 문항씩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십시다. 해설지를 저희가 그 연구소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다가 정말 자세하게 해설 달아갖고 올려놨어요. 뭐 문법 해설 하나하나 선지까지 정말 뭐 볼 수 있는 거에 다 자세하게 설명드려놨고 해석도 이게 이래서 이렇고 우리 저래서 저렇고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세한 해설을 뭐 해석은 해석 저 독해 관련돼선 그런 이제 해설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답을 내는 그 과정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우리가 여지껏 공부를 해왔던 게 어떻게 했었는지에 관한 얘기들 같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고요. 초시생 수험생들 혹은 이제 뭐 향후에 이 해설 동영상을 이제 따로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요거 이제 앞으로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한번 맛보기 형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동의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동의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동의어 문제 나온 거죠. discern이라는 이 단어는 뭐 구별하다, 분간하다 이런 얘기니까 1번에 이제 distinguish랑 이제 같은 뜻이다 이제 바로 이제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strengthe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걸 잘 알고 계시죠? strength라고 하는 이 힘이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끝에다가 en을 붙여놨으니까 이거 뭐 그렇게 만들다 뜻이니까 강화시키다 정도 뜻이 되고요. undermine 이 단어 참 정말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약화시키다 또는 뭐 갉아먹다 우리 이제 독해할 때도 참 많이 나왔던 단어죠. 그래서 이거 잘 아셨을 테고 abandon이라는 이 단어는 뭐 기법과 동의어다 이제 여러 번 이제 뭐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단어는 이제 우리 아마 다 잘 알고 계셨고 답을 1번으로 수월하게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어휘 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뭐 동의어 같은 문제는 바로 알면 맞추고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바로 이제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시되 다만 이게 정말 이게 뭐 모르겠는데 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동의어 문제에 관한 거의 뭐 알고 맞추는 형태로 이제 하시는 게 여러모로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입니다. 스탠드아웃이죠. 뭐 아웃스탠드랑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건 뭔 뜻이 된다. 그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남들 이제 쭉 일렬로 쭉 사람들 서 있는데 그 안에서 툭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니까 이제 뭐 남들보다 이제 두드러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1번에 보시면 was overwhelmed. overwhelm은 뭔 뜻이에요? 압도하다 뜻이니까 압도되어졌다는 얘기고요. 2번에 보시면 was impressive 뭐예요? 인상적이었다니까 뭐 긍정적인 뜻이 돼서 답을 2번으로 올라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에 was depressed 뭐 우울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optimistic은 뭐 낙관적이다는 뜻이니까 맞지 않습니다.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2번 아마 산뜻하게 시작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번 같이 가볼게요. 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시겠습니다. I'm traveling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뭔 뜻이 돼요? 지금 be 플러스 ing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죠. 나 여행할 거야 이렇게 했죠. abroad 해외 여행할 거야. But 하지만 I'm not used to staying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 좀 머무르는 게 나 좀 익숙하지 않아. be used to ing를 써서 뭐뭐에 익숙하다 뜻이 된 건 거죠. 오케이. 자, B가 얘기를 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ll get accustomed to it. 자, 거기에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이제 be accustomed to나 get accustomed to 비슷한 뜻이 되죠. 오케이. In no time. 자, 즉시 이렇게 돼 있죠. 뭐 해외 나가자마자 즉시 너는 익숙하게 될 거야. 괜찮은 것 같은 대화예요. 이번에 보시면 I want to get a prize in the photo contest. 사진 콘테스트에서 나 상을 받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I'm sure you will. 나는 확신해. 네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확신해.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군요. I'll keep my fingers crossed. 요 이제 우리 이디엄 하나 나왔네요. 우리 뭐 내가 내 손가락을 자 이렇게 뭐 엇갈려 줄게. 무슨 소리 된다? 행운을 빌어 줄게. 괜찮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 3번으로 가 보시면
My best friend moved to 세종 city. I miss her so much. 이렇게 했는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세종시로 이사를 갔어. 나는 그녀가 정말 보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Yeah, I know how you feel. 네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 마인드라는 이 말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게 이제 생활 영어의 가장 기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마인드가 뭔 뜻이에요? 싫다. 또 아니 꼽다 뭐 꺼리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된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do you mind, 자 싫으세요 라고 얘기했죠. If I talk to you for a moment, 잠시 동안 얘기하면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never mind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건 뭔 뜻이에요? 신경 꺼 이런 얘기죠.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이거를 앞에 주어가 I never mind라고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보세요. 나는 전혀 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I'm very busy right now. 나는 지금 굉장히 바빠요 라고 했으니까 대화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4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습니다. 3번 큰 문제 없이 잘 오셨을 거로 이제 보입니다. 자, 4번으로 와볼게요. 자, 보시면 Would you like to try some dim sum? 이렇게 이제 try 동사를 동그라미에 쳐놔보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이제 try라고 하는 이 동사 뭐 뒤에도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만 try라고 하는 이 말은 뭔 뜻이 있더라? 이게 애쓰다의 뜻도 있고요. 또는 뭔 뜻도 있더라? 이게 시도하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 여기서는 시도하다 정도의 뜻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쓰다면 뒤에 뭘 쓴다? 뒤에 to 즉 투부정사랑 같이 쓰는 거고요. 시도하다 뜻일 때는 ing를 쓰거나 뭐랑 같이 쓴다? 명사랑 같이 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would you like to try some dim sum? dim sum 좀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yes, thank you, 고맙습니다. They look delicious. look 동사, 소위 형식 그렇죠. 감각 동사니까 뒤에 뭘 썼구나. 형용사 보호 쓴 거 이해되고 있습니다. What's inside? 그 안에 뭐가 있죠? 했더니 These have pork and chopped vegetables 이렇게 했네요. 자, 이 안에 돼지고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잘게 썰은 야채들도 있습니다. And those have shrimps. 자, 그리고 저건 새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얘기를 했죠. 했더니 이렇게 했고 뭐라 했고요. You pick on what up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를 집어 올리세요. With your chopsticks. 자, 젓가락 가지고 집어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1번 How much are they?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가격.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How do I eat them? 내가 그걸 어떻게 먹죠? 이렇게 물어봤네요. 답은 몇 번? 2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시면 How spicy are they? 이렇게 했네요. spicy라는 말은 뭔 뜻이니까? 매운의 뜻이니까 이게 얼마나 매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번에 보시면 How do you cook them? 이건 요리하는 얘기죠. 자, 보시면 우리가 how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은 뭔 뜻이 있더라? 이게 그렇죠. 어떻게의 뜻이 있고요. 이게 또 뭔 뜻이 있더라? 이게 얼마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뜻이면은 이 뒤에 누구랑 같이 나타난다? 주어 동사, 그렇죠. 문장에 같이 나타나고 이게 얼마나의 뜻이라면 뒤에 누구랑 같이 나타난다? 형용사나 누구 부사랑 같이 이렇게 직접 붙어서 나타난다.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요거 이제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인데요. 이게 영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살짝 이제 그 기존에 했던 출제 태도랑은 좀 다르긴 했어요. 이제 기존의 출제 태도는 뭐였었냐면 이런 겁니다. 애초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여기 있는 이 내용 갖고 이제 문제를 맞춰라. 즉 영문법의 변형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해왔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표현 위주로 이제 한번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자, 1번하고 나머지 이제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아닌 애들이죠. 얘들은 문법적인 내용들로 이제 나오는데 자, 2번 정답인 2번은 표현적인 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The new teacher 이렇게 있죠. 자, 이거 명사를 썼고요. 그 뒤에 뭘 써놨구나? 주어 동사를 썼죠. 이거 뭐다? 명주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동 이 구조가 나오게 되면 이게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나온다 그랬었죠? 이게 그렇죠. 이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과 그렇죠. 또는 뭘로 본다? 관계. 그렇죠. 부사의 생략으로 본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라고 하면 여기는 누가? 여기엔 타동사 이거나 또는 누가 전치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뒤에 누가 없는 경우로 목적 없는 경우로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다? 여기서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뒤에 목적어가 빠지는 형태가 돼야 되고 관계 부사 생략이라 그러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명사 살짝 다르죠.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떻게 돼 있을 땐 장소나 또 누구 방법이나 또는 누구 시간이나 또 누구 이 이런 애들일 때는 얘는 우리 뭘로 본다? 관계 부사의 생략으로 볼 거고 이 뒤에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는 형식이 될 거고. 자, 이게 만약에 관계 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면 일단 앞에 있는 명사는 일반 명사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반 명사로 돼 있을 때는 이제는 그렇죠. 관계 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으로 보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즉 누가 빠져서
목적어가 빠져서 불완전한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오케이,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about 뒤에 누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왜? 여기 있는 이 명사가 일반적인 명사죠. 장소, 방법, 시간, 이유를 나타내는 즉 부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요 뒤에 누굴 목적어를 생략한 이런 형태를 쓴 겁니다. 전체 동사 누구다라고 is죠. 전체 주어 누구다라고 the new teacher입니다. 얘는 수식어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나면 누가 주어가 된다? the new teacher. 즉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 그래서 is를 쓴 게 이해된다는 얘기고요. originally 자 부사를 괄호쳐 놓고 나면 be from is 어디 출신이다. 페루 출신이다. 이건 이해가 되는 건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 가보시면 나는 긴급한 일로 자정이 5분이나 지난 후에 그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 문장을 딱 받아들었을 때 아마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이셨을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전화를 했다. 5분 늦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됐고 shy of가 여기 왜 나왔지? 뭐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urgent matter 이렇게 써서 이거는 뭐 긴급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좀 유보적으로 판단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큰 문제가 없다. 특별한 문법 포인트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상어로 보이는 것이 산호 뒤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what appeared to be a shark 이렇게 했네요. 자, what이 나왔죠? 이건 을의 뭘로 본다? 관계 대명사. 그쵸?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그래서 뒤에 누가 빠져 있구나? 주어가 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appear to be a shark 썼고요. 전체 동사 누가 된다? was가 됩니다. 그렇죠? 자, 동사 2개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접속사기에 있는 what을 쓴 건 거고요. what 주어는 단수 복수, 단수. 그래서 단수동사를 쓴 건 이해가 되고 있어요. lurk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이게 숨다 뜻이니까 숨어 있는 중이었다. behind the coral reef니까 요거는 뭘로 전면구로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건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문제 수일치까지 큰 문제 없어요. 그다음 4번으로 가보시면 그녀는 일요일에 16세의 친구들과 함께 산 정상에 올랐다. 자, 여기서 문법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 있는 거냐면 reach라고 한 이 동사가 우리가 이제 뭐 reach the point 즉 목적어를 직접 쓰는 그렇죠. 여기다 뭐 쓰지 않는다라는 전차 s를 쓰지 않는다라는 바로 그 타동사인 건 거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쓴 게 이해가 된 건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 나왔죠. 뭐 소유격을 썼고 그 뒤에다 지금 뭘 써놨어요? 지금 friend라고 하는 지금 명사를 썼는데 요 앞에다 지금 뭘 써놨구나. 아하 이렇게 써서 하이픈 두 개를 이제 사이에 넣었잖아요. 그럼 보시면 여기 소유격 뒤에는 명사를 쓰고 그 앞에 자리는 누구 자리인데 그렇죠. 형용사 자리인데 여기다 이제 우리 뭐 명사를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단수를 쓴다, 복수를 쓴다. 단수 왜 그렇다 했었죠? 여기 있는 이 명사가 여기는 형용사 형태로 된 건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우리가 수를 복수를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수를 쓴 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우리 외울 때는 이렇게 했었죠. 짝대기는 단수. 다시 짝대기는 단수 이렇게 했었던 거지. 그게 이제 딱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번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여기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마 요걸 갖다가 뭐 이게 뭐 수주분이 여기 왜 들어갔지? 그래서 뭐 답을 고르셨을 수 있고 이제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shy of라고 하는 이 말은 모자란의 뜻이에요. 모자란. 그러니까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려면 일단 pass를 써서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표현 위주의 문제가 하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건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어요. 근데 1번하고 3번하고 4번에서 너무 이제 확실하게 잘 맞춰놨기 때문에 요건 이제 답을 뭐 2번으로 고르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답을 이건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국가직 문제마다 꼭 항상 이거 좀 뜬금맞은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로 거기에 해당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건 좀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생각할 일이 아닌 그런 건 거죠. 자, 보십시다. 개인용 컴퓨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종종 바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언뜻 딱 보면 동사가 누가 동사구나, change가 동사구나. 그래서 뭐 수일치 문제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시면 with the most 컴퓨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딱 보고서 이걸 어색하다 생각해서 그냥 답을 1번 고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with를 쓴 다음에 이런 형태는 처음 본 거죠. the most를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써서 그냥 이렇게 명사를 쓴 건 이거는 무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most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many much에서 나오죠. 다시 누구다? many나 또 누구? much죠. 얘네들의 비교급이 뭐가 되는 거고 more이 되고요. 얘네들이 최상급이 뭐가 된다? 그렇죠. 더 못써 되는 거니까 얘는 사실은 뭘로 돼 있는 거구나. 얘는 지금 many의 지금 최상급을 쓴 겁니다. 가장 많은 컴퓨터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명사를 쓴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per이라고 한 이 말은 뭐뭐 당의 뜻이죠. 뭐뭐 당. 그러니까 사람당 이렇게 돼서 사람당 가장 많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단순히가 단수동사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지금 그 개인당 컴퓨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니까 per이 아니라 for 써야 됩니다. 이 문제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내는데 이게 국가직에서는 이제 그 2017년도였었나요? 이제 막 뒤에 문제 다시 나옵니다만 compromise랑
이 promise를 구별해봐라 라는 형태의 이제 문제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고요. 좀 약간 뜬금맞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었냐면 전에 accompany랑 이거 컴퍼니 비교할 줄 아느냐, 이거 한번 시험에 냈었던 적도 있거든요. 2013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억나왔었는데 국가직의 이제 어떤 그 출제 태도에는 사실 큰 변화 없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뭐 per 쓸 게 아니라 뭘 쓴다? for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인 건 거예요. 좀 약간 좀 뜬금맞죠. 근데 이걸 이제 답을 내는 게 큰 무리가 없었던 것은, 자 일단 여기가 좀 어색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그냥 고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2, 3, 4가 완벽해요. 자 같이 가보십시다. what 동그라미 쳐놔보시면 이것도 우리 뭘로 본다? 그래 관계대명사를 보는 게 맞겠죠. 그 뒤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뒤에 주어 빠져있는 형태가 된 거죠. 이거 오타네요. 이거 우리 공단기에서 만들어준 건데 이거 이제 오타입니다. What happened to my lovely grandson,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뭘로 지금 주어가 빠져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동사는 누가 된다? wa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was 동사의 주어 누구다? what이죠. what은 단수 복수 단수. 그래서 단수동사 쓴 건 이해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my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소유격이잖아요. 그럼 이 뒤에는 반드시 뭘 쓴다라고? 명사. 그 앞에 카냐나 비스가 누구 자리가 맞다? 형용사 자리가 맞죠. 그래서 명사에다가 LR을 붙인 이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죠? 명사 플러스 LR는 뭐가 된다? 이건 형용사가 된다. 그렇죠. 형용사 플러스 LR가 되면 뭐가 된다? 이건 그렇죠. 이건 부사가 된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지금 뭘로 쓴 거다? 형용사, 명사 쓴 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amaze라고 한 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우리 뭐라고 부르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감정 동사죠. 이 감정 동사가 소위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에 지금 어디? 뒷자리에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양이 두 가지가 된다. 뭘로 쓰고? amazing, amazed가 된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애 뜻이 됐어요. 이거 왜 그렇지? 앞에 있는 주어가 뭐기 때문에? what이에요. what. 자 보세요. amazed를 쓰게 되면 뭐 뜻이라고?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애 뜻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 what은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이 감정을 느낄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뭘 쓴다라고? ing. 그래서 우리 ing 쓴다라고 했었던 거 그대로 여기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일단 what을 썼다. 뒤에 불완전하다 하나. 그 다음 요거 이제 수익격 썼고 명사 썼으니까 누굴 썼구나? 형용사를 쓴 것도 하나 포인트, 수일치 또 하나 포인트. 그 다음에 감정동사. 다시 한번 이 형식 동사 할 때 누구 눈치 잘 본다? 주어 눈치 잘 본다. 주어가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쓴다. ing.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2번 이제 고르는 건 안 됩니다. 3번으로 와보시면 지금 나무 숟가락은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이고 플라스틱 병 또한 그렇다 이렇게 됐거든요. wooden spoons죠. spoons입니다. 또 못하네요. wooden spoons are excellent choice for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뭘로 되어 있구나? R 동사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애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 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R 동사 쓴 건 큰 문제가 없고요. and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 뭐뭐도 그렇다를 얘기할 때 보세요. 앞에 있는 문장이 지금 긍정문이에요, 부정문이에요? 긍정문이죠. 긍정문일 때는 우리 뭘 쓴다 그래서 so. 만약 부정문이었으면 뭘 썼을 것이다? neith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여기 있는 이 비동사를 끌고 온 것은 왜 그렇다? 앞에 있는 요 애를 그렇죠. 그대로 끌고 올 거기 때문에 비동사 끌고 온 건 거고요. 이 R 동사의 그럼 주어는 누가 되는 거구나? 읽어보세요. 시작. 플러스 bottles. 수일치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돼 있는 겁니다. 3번도 큰 문제가 없어요. 4번에 보시면 I've been doing this work ever since I retired. 이렇게 했네요. 자, 내가 이 일을 쭉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ever since 뭐만 이래로 뭐한 이래로 내가 그렇죠. 은퇴한 이래로 돼 있죠. 자, 이 since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접속사를 쓸 수 있는데 이 뒤에 주어동사 문장을 쓰게 되면 이때는 누구? 항상 과거를 쓰는 게 맞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오케이. 다시 앞에 있는 이 주절의 동사가 뭘로 돼 있을 때 현재 완료 시로 돼 있을 때 뭐뭐 이래로 나타내면 여기 뭐가 된다. 여기가 그렇죠. 시발점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는 뭐 요거 항상 과거시를 써서 표현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잘 지켜졌기 때문에 답은 몇 번으로? 답은 그렇죠. 이건 1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약간 좀 생뚱맞은데 우리 국가직이 출제 태도를 비춰봤을 때는 뭐 항상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줬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17년도 하반기 때 이제 promise compromise 이거 이제 물어봤었던 거고 그다음에 2013년도였죠. 컴퍼니하고 어컴퍼니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선 벗어나진 사실 않았던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문제고요. 자, 7번 박스 형태죠. 이런 박스 형태 나오게 되면은 일단 뭐 1번, 2번, 3번, 4번부터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갑시다. 봤더니 머신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를 썼고요. available이란 이 말은 후치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 뒤에 후치 수식한 거 이해가 되고 있고 물론 앞으로 가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뭐 명사 뒤에 형용사를 쓴 그냥 후치 수식한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요. 1번에선 2번으로 가보시면 utilizing ing 나왔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문제 딱 봤더니 누가 동사구나. 읽어보세요. 시작. can
raise가 동사죠. 이 앞에 지금 누가 주어다? animals가 주어죠. 그 앞에 지금 컴마를 찍어놨으니 앞에 누구 자리가 된다? 그렇죠. 부사 자리죠. 그러니까 부사 자리에다가 지금 뭘 써놨구나? ing를 써놨잖아요. 그럼 자, 우리 뭐지? 부사 자리에다가 누굴 쓴 거야? ing를 썼죠. 부사 자리에다가 누굴 쓴 건가요? pp를 쓴 거죠. 요거 이름 붙여보세요. 시작. 분사구문. 그렇죠. 분사구문 나오면 우리 몇 가지 체크한다 그랬었지? 세 가지. 뭐뭐뭐 태. 그렇죠. 주. 그다음 뭐 시. 요거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자, 태를 체크한다라는 건 ing면 이건 뭘로 본다? 능동. pp면 뭘로 본다? 이건 수동.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럼 보세요. ing면 이게 능동이면 자동사일 때는 그런 게 없겠지만 타동사라면 이 뒤에는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목적어를 써줘야 된다. pp라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니까 자동사를 갖다는 이렇게 만들어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자동사로 만들어 쓸 수가 없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게 만약에 타동사면 이때는 얘는 쓰는 건 괜찮다. 다만 이게 뭘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적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요건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꼭 뭐 체크해봐라? 주어 꼭 체크해봐라. 그러니까 이 앞에 반드시 이 동작을 일으킨 누가?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ing 하면서 pp 되면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주어가 없는 경우라면 주절의 주어랑 같았기 때문에 생략한 거다. 그래서 끌고 와서 꼭 어디까지 끌고 간다? 그렇죠. 해석까지 꼭 끌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봤더니 utilizing이라고 하는 요 말이 나왔어요. ing죠. 자, utilizing은 뭐 뜻이에요? 이용하다 뜻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 써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 목적어.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앞에 지금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주어라는 얘기다? 얘기해보세요. 시작. animals. 그렇죠. 동물들이 이용한다는 말이 되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용되어지는 게 맞다. 그럼 뒤에 목적 없는 것도 이해가 되고 내용상으로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뭘로 쓰는 게 맞겠구나? utilized를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g 형태인 얘를 갖다 뭘로? pp로 바꿔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된 건 거고요. 자, 이거 우리 뭐 분사 구문은 뭐 정말 연습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건 뭐 답을 수월하게 내셨을 것 같고요. 지금 명사 뒤에다 지금 뭐 투할, 투부정사를 써놓은 거거든요. 형용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따져보는 거는 보통 이 명사랑 뒤에 있는 이 목적어가 의미 중복되면 어떻게 한다? 이걸 생략시킨다 했었는데 이건 지금 뭐 이 머신과 bird는 같은 말이 아니니까 생략 안 시키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요. 4번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오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브 동그라미 쳐놔보시고 뒤에 benefit 동그라미처럼 묶어놔 보세요. 그러면 요거 이제 드디어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뭐라고? 오브 플러스 뭐구나? 추상명사죠. 그럼 다시 뭐라고? 오브 플러스 뭐다? 추상명사를 이렇게 쓴 건 겁니다.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얘를 우리 뭘로 간주한다라고? 얘를 그렇죠. 형용사로 간주한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나 똑같구나. 형용사. 그러면 보세요. of beneficial인가 beneficial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of importance 누구나 똑같구나. important. of necessity 누구나 똑같구나. necessar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꾸미는 말 넣을 때 우리 이제 추상명사 꾸밀 때는 누구? 이 앞에는 형용사를 넣어서 이 말을 꾸미면 된다 그랬었고 이 앞에다가 꾸미는 말을 쓸 때는 누굴 쓴다? 부사를 쓴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사를 써야 된다는 것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딱 of 플러스 추상명사고요. 형용사를 여기다 쓴 것도 이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큰 문제 없이 잘 쓴 겁니다. 4번도 괜찮아요.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답을 2번으로 분사구문 문제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8번으로 가보십시다. 자, a myth is narrative that embodies and in some cases helps to explai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 지금 1번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건 헬프 동사를 지금 헬프스를 써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동사의 모양이 뭘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현재나 현재 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뭘 체크한다? 수체크. 근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얘가 in some cases를 그냥 괄호 쳐놔 보시면 and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모양 똑같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주어는 누가 되어 있는 거구나? a myth죠. a myth. 그렇죠. 그 다음 뒤에 뭘 썼구나? is a narrativ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and를 쓰고 그리고 뒤에 지금 뭘 쓰는 거다? 지금 그렇죠. helps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지금 어떤 모양? 같은 모양 이렇게 쓴 거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공동의 주어 누구구나? 얘기해보세요. 시작. a myth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요 헬프 동사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애기 때문에 요 뒤에 구조도 이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헬프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 뒤에 누굴 쓴다? 목적어를 쓴다. 아니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생략해도 괜찮다. 기억하고 계시죠? 요 뒤에다 우리 뭘 쓴다 그래서 그 뒤에 to를 쓰거나 뭘 쓴다? a를 쓰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우리 뭘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ing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 이제 계속 시험에서 나왔던 바로 그 포인트죠. 여기 보시면 헬프 동사를 썼고요. 그 뒤에다 지금 뭘 써놨냐면 이렇게 to explain을 써놨거든요. 다시 뒤에 뭘 써놨구나? to 뭐요? explain 하고 이렇게 써놨으니 자, 여기는 뭐 지금 여기에 그렇죠. 목적어 하나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뒤에 지금 뭐 투하를 썼으니까 즉 투부정사를 썼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선 큰 문제가 없다. 2번입니다. Miss try to make 이렇게 했는데 자 try 동사 동그라미 쳐놔보시면 예의조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번엔 miss죠. 근데 거기다 s를 붙여놨으니까 복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복수동사 쓴 건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try하고 이제 썼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try to와 try ing를 이제 구별하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로 등장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애쓴다는 건지 이게 시도한다는 건지 의미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험에 출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이건 그냥 나온 겁니다. 사실 뭐 병풍처럼 그냥 나온 건 거죠. 자 3번으로 가보시면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하이픈 즉 짝대기를 샥 날려버리고 나면 보시면 stories라고 하는 누가 나와요? 명사가 바로 보이죠. 자 우린 짝대기 누구랑 비슷하더라? 컴마랑 비슷하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뭘 써놨구나? stories라고 하는 지금 뭐 명사를 이렇게 써놨고요. 그쵸? 그 뒤에 다시 뭘 쓴 건가요? that을 쓴 건 거죠. 아, 그러면 다시 명사 뒤에 대시니까 요거 이름 붙여보세요. 시작. 관계 대명사. 그렇죠? 다시 명사 그 뒤에다가 that을 썼으니 요거 이름 붙여보세요. 시작. 관계 뭐요? 대명사입니다. 요 뒤에는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렇죠? 불안전하게 쓰여지는 건 거죠. 오케이. 항상 뭐까지 꼭 체크해야 된다. 수 체크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친절하게 지금 주어를 빼놨고요. 얘를 지금 뭐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이니까 수 체크할 필요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자, 4번에 보시면 이거 우리 정말 많이 했죠. 그죠? 리퍼라고 하는 이거 지금 시험 보기 전에 3월 22일 날 360 하면서도 제가 이거 딱 이 문제 다뤘었는데 자 보세요. 리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쓴다? refer to를 쓴다. 근데 얘는 어떻게 쓴다? refer to A 그다음 뭐요? as 뭐로 B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그렇지? 요거 잉글리시 클래스에도 똑같은 문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 자리가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요 n은 기본적으로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로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 이 뒤에는 반드시 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얼른 뭘로 바꿔 생각한다? 수동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는 게 맞겠다? be 뭐요? referred 그다음 뭘 쓴다 뒤에 to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refer to하고 as하고 같이 붙어서 나왔다라면 이렇게 붙어서 나왔다라면 누가 없다라는 얘기다. A가 없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뭐 수동태로 바꿔 써라라는 얘기다. 즉 여기 누구? A 자리가 빠져 있다라는 얘기다라고 요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A는 어디 있구나? 그렇죠. 이 앞에 이렇게 이미 나와 있구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린 딱 연습을 했었고 그게 그대로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고르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페이지가요. 클래식하게 정말 앞 페이지답게 나왔어요. 앞에 이제 쫙 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활용어 나오고 그다음에 문법 쫙 4개 나오고 이게 국가직은 좀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시험은 이렇게 쫙 해서 산뜻하게 좀 이렇게 좀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9번 독해부터 이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독해를 보시면 다음 글의 제목을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주제 요지 제목 필자의 주장 문제가 3문제나 나왔는데 이게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출제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게 주제 요지 제목 필자의 주장 문제를 이렇게 낸 건데 이게 3문제나 나온 데다가 또 뭐냐면 이게 그 주제문을 찾기 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장 글들을 갖다 이제 시험을 냈어요. 사실 이제 뭐 주제문 없이 쓰여 있는 글들을 사실 내면 이게 참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로 딱 맞추기 쉽게끔 이렇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apping technologies are being used in many new applications 이렇게. 자, 이게 주제문이에요. 우리가 요거 똑같은 글을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본 독해 때 봤습니다. 뭘 봤냐면 바코드 시스템 갖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길이 똑같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은 are widely used,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in everyday transactions 이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핑 테크놀로지가 사용되어지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서로 많은 서로 다른 새로운 적용 분야들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제문이잖아요. 적용 분야들이라고 지금 복수 형태를 써놨으니 그럼 뭐라고? 매핑 기술이 지금 뭐라고 사용되어지는 즉 applications를 지금부터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바로 딱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biological researchers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자들 즉 생물학자들은 are exploring the molecular structure of DNA 이렇게 누가 쓰는 걸 얘기를 해요? biologist가 쓰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 분야를 얘기한 건 거고요. 두 번째 가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geophysicists 이렇게 있죠. 자, 지구 물리학자들은 are mapping the structure of the Earth's core 이렇게 누가
지구 물리학자들이 쓰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등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스에 지금 나열을 쭉 보여주고 있는 중인 건 거죠. 그다음 자 오셔노그래퍼스 이렇게 있네요. 아 이건 또 뭐 해양학자들이죠. 그렇죠. 또 나왔고요. 그다음 컴퓨터 게임즈 있겠습니다. 아 이것도 뭐 얘도 컴퓨터도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다? 아 이 애플리케이션스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기에서 찾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1번으로 1번 가보시면 Computerized Maps vs. Traditional Maps. 자 뭐라고? 컴퓨터화된 맵들과 전통적인 맵. 아 이건 매핑 기술에 관한 얘기지 지도 얘기는 딱히 더 아닙니다. 2번으로 가보시면 Where does cartography begin? 이렇게 있죠. 어디서 카토그라피가 시작되었는가? Finding ways to DNA secret. DNA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보시면 Mapping new frontiers. 자 새로운 영역을 매핑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거네요.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답을 4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 올라가서 나머지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뭐 자 올라가 보시면 나머지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mapping techniques are being used also 또 나오죠. 자, 이 매핑 테크닉이 또 뭐야?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어디에서도 realm of ideas 사상의 영토에서 사상의 영역에서도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되겠네요. 이게 현대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그냥 ideas 그렇죠. 이 사상의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정의를 내놓고 전부 다 예시 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글이죠. 답을 몇 번? 답을 그렇죠. 4번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읽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주요 소재가 뭘로 돼 있어요? 피드백으로 돼 있죠. 이것도 우리 이제 2013년도죠. 문제 국가직 문제 거의 흡사한 형태 나온 겁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자 뭐 업무에 관련된 피드백을 우리가 제공할 때는 you should consider 당신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주제문이네요. 자, you should라고 하는 이 평가를 누가 한 건가요? 필자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주제문이죠. 뭐 the recipient's past performance and your estimate of his or future potential in designing its frequenc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보세요. 당신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수혜자, 즉 누구? 이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저 업무 수행 능력과 그죠? 여지껏 당신이 했던 평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자, 뭘 할 때 그 빈도수에 대해서 또는 그 양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정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요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유형 A인 사람은 하이 퍼포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With potential for growth 성장 잠재를 갖고 있는 요 하이 퍼포머들에게는 피드백은 should be frequent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렇죠. 잦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 글은 이번엔 누가 주요 소재구나, 피드백이 주요 소재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걸 할 때 어떻게 해라? 아 고려를 해라. 뭐를? 상대방을 고려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누구? 하이 퍼포머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줘라라는 게 쭉쭉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For adequate performer 이렇게 있죠. 적절하게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자 adequate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퍼포머에게는 이런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누가 돼 있냐면 poor performer 이렇게 있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일부 내려가 보시면 1번 time your feedback well, customize negative feedback, tailor feedback to the person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customize란 이 말과 tailor란 말은 사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잘 만들어줘라는 얘기예요. 다만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뭐예요? 자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문제 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뭘 잘 보는 게 중요하다? 보기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기 어떤 차이를 잘 읽어내야 된다. 이거 뭐가 들어가 있고요? 네거티브란 말이 들어가 있고 네거티브가 없어요. 앞에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거티브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답 몇 번으로 오는 게 맞겠다는 얘기야? 3번으로 오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기를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구성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 차이를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본문이 중요하다, 보기가 중요하다. 보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어차피 답은 어디 있으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감안하시는 게 중요하다. 답을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에 관한 얘기죠. 이제 요건 이제 보시면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우리가 어지간하면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는 뒤로 돌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일치 불일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이렇게 보기가 우리말로 돼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기부터 먼저 보고 내용을 전체를 좀 한번 그쵸 잘 확인을 해본 다음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해석본 하나를 본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 뭐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보기에 세 개는 맞는 얘기고 하나만 틀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먼저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라고? 자 휴즈 씨는 많은 미국 흑인들이 다녔던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했고요. 휴즈는 실제 사투를 그 작품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했고 휴즈는 하급 계층 흑인들이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인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고요. 휴즈는 인종 편견을 엄숙한 문체로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요건 이제 우리 뭐 끝에 보시면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 racial prejudice attacked racial prejudice in a way that was natural and witty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위티하다는 얘기는 뭐 위트가 넘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건 공격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 4번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요런 내용입니다. 요거 해설과 자세한 해석은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거기가 정말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나씩 좀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보기 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이제 4번으로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12번으로 가보십시다. 다음 중 글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자 우리가 글의 흐름 문제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항상 뭘 잘 보란 얘기다. 주제문을 잘 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했을 때 오늘 주제문 문제가 몇 개나 나온 거다. 사실은 그렇죠. 3개가 아니에요. 이것까지 치면 4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주제문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자, 2007년도에 Our biggest concern, 우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was too big to fail인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린 그렇죠. 대마불사라고 하는 이제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바둑용어예요, 바둑용어. 바둑용어에서는 이제 그 바둑집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이건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활용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기업은 어떻게든지 살리는 게 맞다. 대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잘 모르더라도 뒤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자 보세요. 우리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뭐야? too big to fail, 즉 대마불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all Street banks had grown such staggering sizes 이렇게 했죠. 자,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들이 성장을 한 겁니다. 어디까지? 이와 같이 그죠. staggering이란 말은 비틀비틀 걷다 또는 이 뭐 뜻 깜짝 놀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뭐 staggering이니까 깜짝 놀라게 하는 규모죠. 그럼 뭐 엄청나게 큰 규모까지 성장을 해서 and that become so central. 그리고 중심이 딱 된 겁니다. So central이니까요. To the health of the financial system. 자, 우리 뭐 재정 시스템의 금융 시스템의 그 건전성의 핵심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That 그래서 no rational government could ever let them fail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이성을 갖고 있는 정부도 부정주어는 우리 항상 뭘로 서술어에 넣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었죠.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인 정부라면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뭐를? 그들이 즉 이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이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내용이 바로 요거죠. 대마불사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얘들을 이젠 망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왜? 이게 망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공적 자금 다 투입을 해가지고서라도 그냥 살려놓는 겁니다. 오케이? 자, aware of their protected status. 자 보세요. 이렇게 보존을 받는 그 입장을 잘 알고서 지금 여기 보면 부사 자리에다 형용사를 쓴 건 거죠. 아 부사 자리에다가 ing 형용사, pp 형용사, 그냥 일반 형용사 뭘로 보면 되겠다? 분사구문. 알고서 그들의 그쵸 이 보존받는 지위를 알고서 은행들은 made excessively risky bets. 자 위험성 가득한 배팅들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하우징 마켓이죠. 그럼 뭐예요? 주택 시장에다가도 이제 막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And 그리고 invented 그리고 개발해내는 겁니다. ever more complicated. 자 훨씬 더 복잡한 이전에는 없던 훨씬 더 복잡한 derivatives 나왔네요. 이 말은 뭐 뜻이에요? 이게 원래 derive에서 나왔죠. derive 뭐 뜻이에요? 이게 파생하다 어디로부터 나오다 뜻인데 derivative니까 파생하는이고요. 이렇게 그렇다가 s를 붙여놨으니까 이거 명사다라는 얘기죠. 그럼 뭘까? 파생 상품들이에요. 뭐 방카슈랑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복잡하게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모기지가 아니라 이제 영모기지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이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다시 글의 주제는 뭐구나? 대마불사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절대 그렇죠 망하지 않는다, 망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의 그 내용이 바로 그걸 즉 뭐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들이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죠. 자, 2번으로 갔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new virtual currencies 있겠네요. 자, 새로 나오는 그죠? 신규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들. 예를 들면 뭐라고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 우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린 지금 그렇죠? 대마불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가상화폐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마도 이건 왜 그런 것 같아요? 3,000%로 빠진 거죠. 지금 뭐라고? 지금 요 월스트리트 뱅크 얘기 나오다 보니까 3,000% 빠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애초에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니 해도 뭐였구나? 그렇죠. 주제문을 잡아라. 그 다음 우리 뭐 한다 그랬었어요? 주제문과 그렇죠. 맞지 않는 첫 번째 뭐라? 3,000% 빠진 문장을 찾아라.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어떤 거 찾으면 된다 그랬었고, 그렇죠. 정반대 진술하고 있는 문장 찾아라. 우린 분명히 뭐 하고 있었었는데 대마불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 큰 기업일수록 더 무슨 뭐 공격받기가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쉽게 더 망한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막연한 정의 정리를 하는 것. 예를 들면 무슨 뭐 은행의 역사란 이러면서 갑자기 뭐 은행을 쭉 다시 설명해주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이런 거 골라내라는 얘기죠. 자, 보면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2번으로 일단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풀 때 우리 항상 뭐 한다 그랬었어요? 이거 그치 검산 갈았고, 그래서 우리 뭐 1번을 딱 하고 2번을 날리고 나면 나머지 3번 4번과 그쵸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result was a financial crisis. 자, 그 결과가 뭐라고요? 최악의 금융 위기였던 겁니다. Since 언제 이래로? The breakdown of our economy in 1929년. 1929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경제대공황. 그렇죠. 경제대공황이 있었던 1929년도 이후에 가장 큰 금융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대마불사 때문에. 괜찮죠? 몇 번의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답을 그래서 몇 번으로? 답을 2번으로 올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주제문을 정확히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주제문 잡기가 수월하진 않았던 것이 이 표현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서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거 뭐 브리치 센텐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이제 예시가 바로 얘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답 내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3번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쉬웠었죠. 자, 보세요. Imagine that.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Two people are starting work at a law firm. 로펌에서 같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on the same day가 같은 날에 one person, 한 사람은 자, 몇 명? 두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one person 나온 겁니다. A very simple name. 간단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The other person has a very complex name. 자, 이거 보시면 다른 사람은 뭐라고? 두 명이니까 다른 사람이죠. The other person has a very complex name. 그러면 애초에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name이 한 사람은 뭐라고? simple. 그렇죠? 한 사람은 뭐라고? complex.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We've got pretty good evidence. 자, 우리는 뭐라고 아주 훌륭한 그렇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학자가 뭘 발견했구나. 이건 무조건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 이거 주제가 된다. 그렇죠? 그럼 보시면 over the course of their next 16 plus years, 자 16년 혹은 그 이상의 이제 그들의 커리어 동안에 the person with a simpler name, 보다 더 단순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will rise up the legal hierarchy. 자, 이 뭐야 법률 회사에서 그 계층에 위로 올라가기 더 쉬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더 빠르게 올라간다. 그럼 더 성공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내용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주제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뭐요? simple name이 이득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오케이. 자, 보기 와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1번에 봤더니 the development of legal names. 자, 법률 용어의 발전. 2번에 보시면 concept of attractive names. 자, 뭐라고? 매력적인 이름이라는 어떤 컨셉트. 3번에 보시면 benefit of simple names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간단한 이름의 어떤 이점. 답을 몇 번? 3번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왜? 생각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고 그렇죠? 사람 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뭐 부르기도 쉽고 하니까 확실히 이런 이름이 도움이 되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답을 몇 번? 3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 roots of foreign names. 자, 외국인 이름의 어떤 기원 뭐 이렇게 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뭐 외국 이름들의 기원이면 무슨 뭐 예를 들면 마이클은 어디서 나와갖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니까 답을 몇 번? 답을 3번으로 올라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다시 한번 그 해설 내용들을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우리 그
해설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답을 몇 번? 답을 3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이 compulsory한 이 말도 우리 여러 번 했었던 말이죠. 뭐 강압적인의 뜻이죠. 오케이. 자, 요거 이제 뭐 1번에 보시면 complementary 이건 뭐예요? 이건 보호. 그렇죠. 보충적인 이런 얘기죠. 우리 이제 뭐 보호를 C라고 쓰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systematic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고, mandatory 이게 바로 강압적인의 뜻이니까 답을 몇 번?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nnovative는 뭔 뜻이에요? 이건 혁신적인 또는 뭐 창의적인의 뜻이니까 답을 몇 번? 답을 그렇죠.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15번으로 가보시면 여기 지금 disclos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떻게 노출시키다 뜻이 되죠? 이번에 좀 여러 개 이제 이디엄들 하면서 비밀을 노출하다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레돈이 바로 이제 딱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답을 누설하다, 노출하다 몇 번? 1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렛업은 뭔 뜻이 된다? 뭐 방사하다 또는 뭐 바라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3번 렛업은 뭔 뜻이 된다? 이건 뭐 약해지다 또는 뭐 느슨해지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됩니다. 렛다운은 우리 뭐 한번 나왔던 단어죠. 이 말은 뭔 뜻? 실망시키다 뜻이니까 맞지 않습니다. 답을 몇 번? 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자, 요거 A, B 들어가는 말인데 요거 이제 우리 뭐 먼저 뭐부터 먼저 보면 유리하다. 보기부터 먼저 보면 유리하다. 지금 봤더니 뭐 있더라? Therefore, however, nevertheless, furthermore이죠. 그러면 자, 1번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뭐 정리하는 거죠? Therefore니까 그치 뭐 또는 뭐 결론을 내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however는 뭐에 관한 얘기다? 역접에 관한 얘기고 전환시키는 거죠. 3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 뭐다라고 이건 furthermore이니까 게다가 뜻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뭔 뜻이 된다라고 이건? 그렇죠. 유사예가 이어짐, 유사예를 추가함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시가 추가되면 몇 번? 4번 골라주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역접되면 3번, 2번, 3번 중에서 하고 그 뒤로 따라가 봐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1번에 가보시면 뭐가 나왔고 therefore가 있고 on the other hand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in addition이라는 이 말과 at the same time은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번, 3번이 사실은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고 얘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2번, 3번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 올라가 보십시다.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Visionaries, 선각자들은 있겠습니다. Are the first people,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In their industrial segment, 그들의 업계에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뭐하는? To see, 보는 potential, 잠재력이죠. Of new technology. 자, 신기술이 어떤 잠재력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선각자들, 즉 visionary라고 얘기를 합니다. Fundamentally, 자 기본적으로 they see themselves as smarter. 자 그들이 더 똑똑하다라고 그들 스스로를 평가를 해요. 누구보다? Than their opposite numbers. opposite number 동그라미. 요 말은 뭔 뜻? 그들의 상대방, 즉 누굴 얘기해요? counterpart. 또는 누굴 얘기해요? 라이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라이벌들이나 또는 카운터파트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competitive companies and 그리고 quite often 그리고 꽤 자주 they are 뭐가 생략돼 있어요? They are smart 혹은 they are smarter than 이렇게 그렇죠? opposite numbers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Indeed 실제로 it is the ability 그들의 것은 능력입니다. To see 보는 것은 능력이에요. First 뭐 that they want to leverage into a competitive advantage 있겠죠. 경쟁 우위로 그렇죠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들을 그렇죠 우선 보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능력인 겁니다. That advantage 그와 같은 이점이 can only come about 자 단순히 이럴 때만 발생할 수 있어요. If no one else has discovered 아무도 그것들을 보지 못했을 때만 이 능력은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했고요? They do not expect 그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않습니다. To be buying a well-tested product 이미 잘 입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visionary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그렇죠. 뭐 얼리어답터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딱 봤을 때 저건 돈이 되겠다. 전 장사 되겠다라는 걸 딱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미안합니다. 그 블루오션에 있는 것들을 딱 알아내는 사람들이지 이미 다들 뭐 평가가 끝난 상품들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딱 그 얘기잖아요.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만 그들은 딱 할 때만 그 이점을 알아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미 그렇죠. 잘 평가가 끝난 상품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러니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순접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뭘로 집어넣는 게 맞겠다? Therefore. 그래서 일단 A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indeed 사실상 if such reference 자 이와 같은 어떤 참고 자료들이 exist 존재를 한다라면 it may actually turn them off. 자 그것은 이 사실은 또는 이 레퍼런스는 자, 뭐 하려는지 모르냐면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끄도록 만들려는지 모릅니다. 즉 누구? 이 비저너리들 보고 관심을 안 갖게 만들어 버리려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indicating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냐면서 that for this technology 이 기술에 관한 한 at any rate 어느 정도는 they are already too late. 그들이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남들 같으면 저 돈이 되네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끝났네. 저 시장은 이미 가봐야 소용없어. 레드오션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건 거죠. 오케이. 그다음 뭐라고 나왔고요. 프라그마티스 이렇게 나왔네. 뭐예요? 이거 실용주의자들이죠? 그럼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누구였어고요? 비즈너리스? 얘 누구라고요? 프라그마티스.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조하죠. 반면에 자, 이 사람들은 deeply 꽤나 가치 있게 여깁니다. 뭘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요? experience 경험이죠. 누구의? 그들의 동료들, 다른 회사들에 있는 그들의 동료들, 즉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rival이라든지 또 누구? counterpart. 이 사람들의 그쵸 경험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면 나도 해야지라고 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서로 배조하는 게 맞으니까 여기 답을 몇 번으로 답을 그쵸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오케이. 자, 17번으로 가보십시다. 요거는 여기 이제 사실 어렵게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쉽게 출제를 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some of these elements 이렇게 있죠. 자, 17번입니다. 자,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가장 좋죠. 이 문제가요,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뭐라고 나왔냐면 some of these elements 말이 있죠. 이 말이죠, 이 말. 요 말이 있어야 돼요. 즉 에일멘트라고 하는 즉 뭐 장애, 어떤 어려움 또는 뭐 그렇죠. 이 질병에 관한 얘기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뭐야? 여러 개야. 그게 이제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are short-lived. 자, 어떤 장애들,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은 뭐야? 좀 짧게 돼 있고요. 다른 것들은 좀 오래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된다? These elements, ailment가 있었어야 돼요. 자, 그거 삼을 만한 것이 쭉 없어요. For centuries. 자, 수세기 동안에 인류는 have looked up. 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At the sky and wondered. 그런 궁금해했었습니다. What exists beyond the realm of our planet? 우리들의 그 행성이라는 이 영역을 벗어나면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궁금해 왔었습니다. 지금 질병 얘기 없죠? Ancient astronomers,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관찰을 했었습니다. 밤하늘에 그죠 하늘을 관찰을 했었습니다. 희망을 하면서 뭘 희망하면서 to learn more about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를 희망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more recently보다 최근에는요 some movies 어떤 영화들은 탐구를 하는 겁니다. Possibility of sustaining human life. 자, 인간의 어떤 생명체가 인간의 어떤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구해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외계에서. 아직 질병 얘기가 없어요. One other films 다른 영화에서는 have questions 궁금해하는 겁니다. Whether 뭐인지 아닌지. 자, extraterrestrial 이 말이 뭔 뜻이 돼요? 이게 지구의 extra니까 뭐 넘어서는 거죠. 그 외계 생명체가 may have visited our planet 우리의 행성을 방문할 수 있을지 뭐 공격이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또 궁금해 왔습니다. 아직 없어요. Since astronaut 유리 가가린 자 유리 가가린이 became the first man to travel in space in 1961년도에 우주를 여행한 최초의 우주 비행사 된 이래로 scientists have researched 과학자들은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What conditions are like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은지 beyond the Earth's atmosphere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지 and what effects space travel has on human body 있겠죠. 자, 어떤 영향입니다. 누가? Space travel, 즉 우주 여행이 우리들의 신체에 이렇게 됐죠. 그럼 뭐다? Have effect on이죠. 근데 이게 WHO가 앞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게 앞으로 같이 빠져나가면서 have 뒤에 지금 누가? 이 have effect, 즉 목적어가 빠진 형태 된 겁니다. 인간의 신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탐구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질병 얘기가 없죠. 그럼 답 4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여기 이제 질병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Although 뭐뭐지만 most astronauts do not spend more than a few months. 자, 단지 몇 개월만을 보내지만 many experience 많은 사람들은 physiological 자 뭐라고요? 생리학적이고 and psychological 뭐라고요? 심리학적 문제들 여기 있네요. element. 답 몇 번으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건 거고요. 자, 18번으로 가보시면 자, 요거 지금 보시면은 요 내용 보세요. 지금 빈칸이 어디 만들어져 있나요? 그렇죠. 빈칸이 앞에 만들어져 있죠. 그럼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더라? 이거 주제문 추론일 가능성이 높다. 주제문 누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항상 뭐부터? 이 주제문부터 먼저 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보세요. Why bother with the history of everything 있겠죠. 왜 귀찮게도 모든 것에 관한 역사를 다 알아야만 하지?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항상 뭐다? 질문을 던지고 나면 그에 대한 뭐 답을 항상 준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뭐 주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1번에 보시면 In the past, 과거에는요, study of history required disenchantment from science 이렇게 자, 연구죠. 뭐에 대한 연구? 역사에 관한 연구가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disenchantment니까 뭐예요? 이건 각성.
각성 또는 뭐지 꿈깨기 이런 거죠. 과학으로부터 어떤 각성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2번 recently science have given us a lot of clever tricks and meanings. 자, 과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많은 똑똑한 어떤 속임수라든지 또는 의미를 제공해 줬기 때문입니다. Today 오늘날 we teach and learn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About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각조각 난채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4번에 lately 최근에 history has been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그렇죠. 역사가 쪼개져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1번은 지금 뭐라고 했더라 지금. 자, 역사가 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으로부터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최근에 과학이 우리한테 그렇죠? 많은 그렇죠? 의미를 줬으니까 이런 얘기고요. 3번에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우린 어떻게 그렇죠? 분할된 채로 배운다. 그렇죠? 이런 거고 4번에 보시면 뭐라고요? 최근에 역사가 분할되어져 있다 이렇게 있죠. 역사가 분할되어져 있다. 그래서 몇 번? 4번. 만약 세상을 분할된 채로 배운다 몇 번? 3번. 과학의 의미를 제공한다 몇 번? 2번. 역사가 과학으로부터 각성을 요구한다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올라가서 보십시다. 올라가 봤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In literature classes 자, 문학 수업에서 you don't learn 당신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뭘 배우지 못한다라고요? genes 유전자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또 in physics 자, 뭐라고? 물리학 수업에서는 당신은 뭐라고? 인간의 어떤 진화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So, 그러니까 you get a partial view of the world. 여기 있네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주제를 좀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렇죠? 오케이. 답 몇 번이 된다? 답이 3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헷갈려요. 자, 보세요. 애초에 주제문 여기 있으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설명해 주는 문제 바로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 우리 뭐라? 브리치 센텐스라고 얘기했었죠. 브리치 센텐스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답을 내려고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몇 번은 답을 3번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밑에 줄 읽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That makes it hard to find meaning in education.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우리가 세상을 분할된 채로 보고 있으니까 partial, fragment 이렇게 돼 있으니까 The French sociologist Émile Durkheim called this sense of disorientation and meaninglessness anomy 이렇게 있죠. 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디르켐은 이와 같은 어떤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박탈감이라든지 어떤 무의미함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불렀고요. And he argued 그가 주장하는 겁니다. It could lead to despair and even suicide. 그것이 절망감과 또는 뭐 자살 충동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독일의 사회학자인 또 누구 막스 베버는 talked of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This enchantment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어떤 각성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 답은 앞에서 나오는 건 거죠. Okay? In the plot, people have unified vision 이렇게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은 통합되어져 있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더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죠 분할된 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십시다. 19번에 가보시면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그 해설 다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 2번에 보시면 2번이 정답인데 자 근거가 이렇게 나와요. 자 in Great Depression 자 뭐라고요? 경제 대공황 시기 때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use surplus예요. surplus. 근데 우리 보기에는 뭐라고 나냐면 despite a food shortag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어떤 식량이 좀 부족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잉여분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걸 처리하는 과정으로 제공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을 몇 번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에 보기엔 여기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거는 여기 이제 있고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봅시다. 20번이에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수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푼다 그랬었더라? 이해하고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배열을 해놓고 이해를 해라. 이게 가능하다? 왜 가능하다? 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버려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자, 같이 가보십시다. South Korea, 우리나라가 both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렇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어진 문장이에요.
보기를 봤더니 어떻게 됐더라? A, A, B, B. 그럼 뭘로 시작하는 게 맞아? A. A로 갔더니 disaddiction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뭐라고? 중독이죠. 그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연결이 잘 됐다. 자, 여기 보면 this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명사를 받을 말이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거 비슷한 누가 있었고요. such 명사. 그렇죠? 또는 뭐 된 명사. 또는 뭐 더명사도 이제 간혹 이렇게 된다 그랬었고 대명사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돼 있다라 그러면 앞에 이걸 이제 받을 말이 있었어야 되는데 앞에 없어요. 그럼 A로 시작하는 건 빨리 버려야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맞다? B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자, 가봅시다. B로 왔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 fact, 사실상 perhaps no other country has fully embraced. 자, 다른 어떤 나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완전하게 인터넷을 받아들인 나라는 없어요. 그럼 앞에 있는 주어진 문장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한 이건 브리치 센텐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또 뭐가 없어요? 중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면 B로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B. 그다음 어디로 간다? C. 그다음 어디로 간다? A.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A에 뭐가 있기 때문에 disaddiction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도 연결이 안 되거든. B가. 그럼 어디 간다? B, C, A로 가면 되고 C가 뭐가 있을 것이다. 아마 중독에 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 보십시다. But 하지만 such ready access to web has come at price. 자, 이렇게 했더니 대가가 있는 겁니다. As regions of obsessed users. 자, 뭐라고? 중독되어져 있는 그렇죠.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확실히 뭐가 맞구나. B. 어디로 간다? C. 그다음 어디로 간다? A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이거 아마 뭐 저랑 같이 문제 쭉 풀었던 친구들 아마 거의 뭐 딱 보자마자 답을 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뭐 20번에서 그래서 좀 약간 시간을 좀 약간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그 올해 제가 이제 좀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2017년도 대비해서 지금 뭐 출원 인원이 거의 뭐 한 3만 명 넘게 이제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선발 인원은 한 100명 이상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 시험 난이도는 좀 약간 수월하게 출제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2월 23일 날 시행됐던 그 서울시 문제랑은 좀 다른 어떤 퀄리티가 다른 어떤 시험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좀 더 좀 수월한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점수가 잘 나오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영어가 어느 정도 난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약간 난도 조절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초시생들 혹은 이제 이거 영상을 요것만 보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영어는 사실 개별적 하나하나가 더 어떻게 뭐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영어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느냐는 그 방향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영어는 공부를 너무 적게도 영어 때문에 떨어지지만 공부를 영어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굉장히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휘는 이제 우리가 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까지 어려운 어휘들을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나온다 손치더라도 하나 혹은 뭐 두 문제 정도 나올 테니까 뭐 그런 문제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과감히 잊어도 괜찮으니까 좀 기본 단어에 충실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법적인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말 우리가 달달달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좀 연습해 주실 게 필요가 있겠고 독해는 보세요. 지금 내용이 뭐 문장 하나하나가 뭐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문장들보다는 실제로 어떤 문장들이 좀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들이 쭉 연결돼 있는데 다만 길이가 길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답을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령적이랄까 어떤 답을 좀 빨리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랄까 이런 것들을 리딩 스킬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체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좀 잘 활용을 해주시고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뭐 국가직 시험이 끝났고 이제 지방직까지 남아 있는데 지방직까지 열심히 이제 뛰어나가실 겁니다. 이제 뛰어나가시는데 오늘 일단 국가직은 일단 이걸로 일단 락 지으시고 뭐 내일 하루 정도는 뭐 충분히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좀 잘 스스로 좀 쉬시고 오후 정도 늦게쯤부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혹은 몰랐구나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셔서 좀 냉정하게 스스로 평가를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지방직까지 또 저랑 같이 또 열심히 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공시 영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같이 가면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